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MBC 충북에서는 2023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내 주요 단체장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도민의 대의기관 충청북도의회 황용호 의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이제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충청북도 의회에 보내주신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충청북도 의회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지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책무, 그다음에 충북 도정 발전을 위한 저희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해서 35명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온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충북도 의회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충북도 의회의 주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들의 활동이 있었고 충북도의회 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8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저희의 의회 주요 기능인 어떤 의안 처리 건수에 있어서 전 의회의 동기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저희가 성과를 그렇게 이뤘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의회 동기 그 당시에 1년간은 약 210건의 의안을 처리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약 340건 이상의 의안 처리를 했고 그중에서 특히 또 주목할 점은 조례 제정 활동에 있어서 전 의회 같은 경우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약 80여 건에 그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30여 건 이상의 의원 조례 발의 건수, 그다음에 각종 정책 토론회, 그다음에 5분 자유 발언 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의원 활동 실적을 거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그동안 저희 충북도 의회가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에서 독립된 청사가 없었던 유일한 의회였습니다. 그런데 도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단독 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성과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의원 35명 가운데 29분이 초선이다 보니까 도의회 출범 당시에 그 경험이 적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 1년간 의장님께서는 그 의원님들을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회가 출범을 할 때 워낙 35분 의원들 중에 초선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의회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길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제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의원 여러분들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그다음에 조례 재개정 활동, 또 본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 분야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를 갖다가 어떻게 개최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그걸 갖다 조례 제정으로 이을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 도정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찬을 제가 수차례 엊그저께도 제가 사실은 의원 연찬을 개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을 했고 그러한 노력 덕분 또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그런 어떤 출범 초기에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의회가 원만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네. 앞으로 쭉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올 생각이신가요? 저는 뭐 지금도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의 수준 역량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지속적인 연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또 이제 곧바로 저희가 10월 달에 전체 연찬회를 제가 우리 의회 사무처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 하여튼 재임하는 동안에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찬회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지금 의회를 운영해 나갈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해서 정책 지원관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 지원관이 도입됨으로써 의정 활동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분명히 의정 활동의 수준이 높아졌고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충북도 의회가 정책지원관의 정원이 17명인데 이제 저희는 17명의 정원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채용을 하면서 이번에 채용 당시에 보면 약 7대 1의 이제 경쟁률을 보였는데 제가 그 정책지원관으로 지원하신 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이력을 볼 때 굉장히 놀랐어요.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쌓은 이런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한 전문성 또 경륜을 밑바탕 삼아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해주고 있다. 그런 결과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2대 충북도 의회가 그 괄목할 만한 그런 의안 처리라든가 의원 조례 발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목한 성과를 이루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예, 정책 지원관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뭐 저희 충북도 의회는 저희 의원님들이 가장 사실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법률 제정 활동이 있듯이 저희 도의원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아니면 또 충북 발전을 위한 조례 재개정 활동이 사실은 의원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조례 재개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그렇게 뭐 아직까지 확보가 돼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왔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조례 개정 활동을 하고 또 의원 활동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론적인 뒷받침, 세밀한 어떤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정책 지원관분들이 해 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충북의 발전 또 도민 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 이 여야 협치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반기 원 구성 때 갈등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었잖아요. 지난 1년간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2006년부터 이제 제가 청주시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뭐 여당도 해봤었고 야당도 해봤었고 또 여당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의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저희 35분 의원 중에 28분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고 7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회의 주요 어떤 현안을 갖다 결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제가 가장 먼저 사실은 민주당 원내대표님께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원내대표님의 의견
또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여야 간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려도 저는 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늘 그냥 부탁을 하건데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우리가 하여튼 충북도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어떤 정당 간의 이념을 떠나서 지역 이슈와 관련해서 또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자 이런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저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을 해주셔서 지금은 정말 가장 이상적인 여야 협치의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의원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질문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청주시 의회의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저희는 뭐 저희 당이 절대 다수고 또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여야 간에 거의 비슷한 수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찌됐든 제가 청주시 의원 3선을 했던 뭐 선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방의회에서 어떤 정당 간 이념 간의 어떤 대립으로 인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정말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청주시 의원님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주어진 임기 동안 이념이나 정당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청주시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또 시민들이 여러분들한테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우선 인식하고 여야 간의 원만히 그렇게 의정 활동을 좀 해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뭐 청주시 의회도 아마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뭐 수습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굉장히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당의 의원들의 이야기들을 잘 청취하고 이제 취합을 하다 보면은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늘 뭐 사회적 소약자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정당에 있어서는 소수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수당 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소수당 의원들의 그 어떤 심정, 심리 상태 저는 다 저도 겪어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에서 조금 더 소수당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이런 자세를 보인다 그러면 뭐 여야 간 협치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뭐 그런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역시나 집행부와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까 또 이것이 잘 이루어질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1년간의 평가에 앞서 뭐 지금 저희 충북도 의회와 충북도 집행부 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범 초기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이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같은 당 소속의 지사와 이건 그냥 밀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다 보니까 의회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셨는데 저 스스로가 그동안 오랜 의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줬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가장 첫 번째 가치 기준은 의회의 존재가 무엇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천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뭐 그런 저의 의회 운영 방침에 따라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정말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정책이라 그러면 그것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서 뒷받침도 하고 아니면 뭐 지난번 저에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것이 뭐 도민 입장 아니면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의 문제에 있어서 좀 다소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주어진 뭐 예산안 심사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뭐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그럼 이 집행부와의 파트너십은 잘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제가 건전한 긴장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지금은 저희 뭐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저희 의회는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그런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도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 저희가 국회에 중부 내륙 연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이 되어 있고 예. 저희 충북도와 또 저희 충북도 의회는 그 법안의 연내 통과를 해서 모든 역량을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동안 충주댐과 대청댐이라는 거대한 호수를 저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관계로 과도한 규제, 중첩된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런 저희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 법률을 통과를 통해서 좀 해소시키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뭐 저희가 전체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던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경북, 포항, 뭐 울진, 울산 일대를 통해서 동부권을 중요시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네. 또 뭐 대중국하고의 교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서해안 시대가 또 열렸던 시절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중부 내륙이 상대적으로 국가발전 측에서 소외됐다.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법안에 좀 담아서 이번 법률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충북이 그동안 개발에 소외됐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뭐 청주를 다녀가시면서 충청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송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중심지를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뒷받침하는 것이 아마 우리 충북도와 저희 충북도 의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게 될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라든가 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뭐 지혜반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 토론회 아니면 거의 충북 도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담은 어떤 건의문, 결의안 등을 뭐 지속적으로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고 국회에서 열리는 뭐 각종 토론회 등에 있어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충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있어서도 우리 충북의 지역 현안이 우리 충북만의 목소리가 아닌 정말 우리 전국 17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뭐 그런 역할을 저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도 역시 힘을 좀 보태야겠군요.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2월이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는 기내에서 일부 도의원이 음주 추태를 부려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의장님께서 굉장히 발빠른 대처를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지난 2월에 아마 이제 우리 첫 번째 상임위원회가 해외 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어떤 개별 의원이 다소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간에 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늘 저는 상존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가 즉시
우선 도민들께 어떤 사죄하는 의미에서도 나머지 상임위원회 해외 연수는 일체 중단한다. 네. 제가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고요. 또 다양스럽게 우리 나머지 상임위원회 도의원님들께서도 저의 그런 결정을 존중을 해주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북도에서 개별 의원의 일탈이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들이 그런 어떤 자숙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또 뭐 사회자께서도 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저는 우리 충북도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과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즉시 사과를 할 것이고, 또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뭐 각고의 노력을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만약에 신뢰가 실추된 부분이 있으면 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해나갈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해외 연수 관련해서 뭐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보면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동안 그냥 쭉 이어졌던 형식과 관행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난번에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그럼 뭐 상임위원회별로 그동안 지탄되어 온 어떤 관광성 해외 연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향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해외 연수를 좀 추진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임위원회끼리만의 어떤 그런 연수가 아니고, 저희가 우선 우리 충북도의 어떤 현안, 또 해외, 그것과 관련된 해외 정말 우수한 지역의 사례, 이런 걸 사전에 먼저 검토를 좀 해볼 것이고, 그러면 방문 국가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정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그 선진 지역에 가서 선진 문물을, 사례를 견학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한번 해외 연수를 저희가 하여튼 모범적으로 좀 추진해 보기 위해서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일례로 예를 들면 최근 뭐 저희가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렇고 유보 통합 문제가 굉장히 그 지금 중요한 지금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여튼 유보 통합을 전격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로드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보 통합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가 어디냐, 그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볼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에 관련된 유보 통합에 관련된 영유아 교육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한번 그런 테마를 주제로 한 연수에 같이 한번 신청 참여를 해서 정말로 저희가 제대로 된 한번 해외 선진 사례를 저희가 가서 배우고, 또 우리 돌아와서 우리 도에도 그걸 갖다 접목시켜보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할 것이고, 그동안 제가 앞으로 만약에 해외 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전문적 경륜 식견을 가진 정책 지원관들을 제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 그동안은 뭐 저희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저희 의원들만의 어떤 연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 주제가 주어지면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도 저희가 같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인식도 공유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앞으로 정책을 갖다가 수립 입안하는 이런 과정까지 같이 한번 협업을 해나갈 이런 생각으로, 계획으로 하여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도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지금까지와의 어떤 그런 부정적 시각은 좀 이렇게 좀 덜어주시면 저희가 그에 걸맞는 더욱 뭐 부단한 노력, 준비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말로 제대로 된 해외 연수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의장으로서의 제 각오이고 또 제 바람입니다. 네. 그 후 관련된 조례도 재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어쩌면 뭐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가혹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뭐 해외 연수뿐만이 아니고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이런 의원들에서는 어떤 해외 연수 남은 기간 동안 해외 연수를 갖다가 제한하는 규정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출석 정지가 30일인데 실질적으로 의회 등원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는 지급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현실들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지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의원, 지탄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고 아마 이런 장치들이 이런 어떤 저희의 조례 제정 활동들이 아마 타 시도, 타 시군으로도 아마 이게 확산이 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충북도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전국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공인으로서의 의식을 좀 더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유권자들, 국민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지방의회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해외 연수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서 네,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도의회 새청사 기공식을 가졌고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 그 충북도 의회가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17개 시도 의회 중에 독립된 청사가 없었던 곳은 저희 충북도 의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그것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구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사실 1952년도에 우리 충북도 의회가 개원을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년 만에 저희가 바로 그 장소에 이제 제대로 된 독립 청사를 건립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뭐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뭐 지금까지 뭐 공사 과정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뭐 체크하고 뭐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 예정했던 그 시기에 준공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충북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충북도 의회 청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저희 충북도 의회만의 공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충북도청사, 그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 그다음에 저희 충청북도 의회, 그다음에 그 옆에 충청북도 교육청소회, 충북과학문화연구원 제가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대가 명실상부한 그러니까 충북도의 행정타운으로서의 뭐 그런 면모도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이제 뭐 이건 또 지역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북도청을 방문하실 때 가장 애로사항이 주차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77면에 불과한 주차 면적밖에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독립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면 지하에 약 41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현재 도청에 상당한 주차난도 저희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신청사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언제든지 도민 여러분들께 뭐 개방을 할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충청북도 의회가 이렇게 새로 건립이 돼서 많은 도민들이 찾게 되면 소통의 장이 자주 열릴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우리 지방의회를 이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미가 지금도 사실 저는 의장으로 취임을 해서 뭐 의장실에 이제 다녀가시는 여러분들 또 의회 방문하신 여러분들한테 늘 우리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회를 개방할 용의가 있고 하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 우리가 또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북도의회를 아주 가까운 이웃처럼 좀 생각을 하고 방문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북도의회 청사가 새롭게 건립이 되게 되면 그러한 기능들,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 또 사무공간의 어떤 협소함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해보고 싶은 도민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장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제 독립된 청사가 마련이 되게 되면 그런 어떤 물리적 공간도 제대로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회가 도민들과 정말로 지금 뭐 소통하고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고 싶고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1년 동안 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신지 방향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저는 뭐 의회는 여야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원만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의장의 첫 번째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될 때 제대로 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뭐 천편일률적인 해외 연수 그다음에 어떤 의원들의 어떤 일탈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정말 솜방망이식의 이런 처벌이나 질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러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을 갖다 정말로 제대로 잘 정비를 해서 그래 그동안 황영우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났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정말 독립청사를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독립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제대로 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의장으로서의 활동을 좀 해나가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재임 기간 동안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 슬로건이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이것이 이제 저희 의회의 슬로건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함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정한 슬로건처럼 모든 의정 활동의 중심을 도민 여러분들께 두고 그를 통해서 의회 제대로 된 활동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충북도 의회는 다른 어떤 지방의회보다도 정말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다. 이런 의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희망이고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이 된 상태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에 꼭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회 예산권, 그다음에 조직권이 온전히 지방의회로 넘어올 때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적인 예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의회 사무처에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동안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는 의원들을 보좌해야 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장,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원 보좌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의회장인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의 장인,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상당히 지인 일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예산권. 그다음에 조직권 이걸 확보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17개 시도의장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 나머지 예산권, 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법률로 보장받고 규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게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지방의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그런 제가 신념이고 저는 소신입니다. 네. 그럼 여전히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이 이제 시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좀 체급을 키워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성장 과정은 지역의 기반을 두고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 기초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광역의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 중앙정부로 진출하고 아니면 지역의 단체장으로 진출하는 이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성장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회 의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도민들로부터 그래 저런 예를 들어서 정치인 저런 지방의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큰 역할을 맡겨도 충분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선 저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선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지난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이 됐다가 지금 그것이 제대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저희 충청권 4개 시도가 인식을 함께 했고 그러니까 추진단이 출범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충청북도 아니면 개별 4개 시도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를 통해서 지역의 커다란 이슈와 현안에 공동당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4개 시도 지사, 저희 의회가 그 인식을 같이 해서 지금 이제 출범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광역, 초광역 의회도 이제 구성이 되는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이제 충청권 4개 시도 그러니까 저희 충북, 충남, 세종 그다음에 대전시 의회 의장들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별도 회합을 갖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 의회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무 기구로서 또 의회 4개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협의회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시도 지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 저기 시도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4개 시도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하여튼 충분한 숙고를 통해서 제대로 된
충청권 메가시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또 우리 4개의 시, 도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것과도 관련해서도 지금 약간의 잡음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좀 소통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사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좀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올림픽 다음으로 가는 가장 규모가 큰 국제대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권 4개 시도는 단 한 번도 어떤 국제대회를 유치 내지는 치러본 경험이 저희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말 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이주를 제치고 저희가 이것을 갖다 유치했다는 것은 저희 충청권으로서는 굉장한 의미 있는 쾌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유치 활동을 위해서 저도 갔을 때 그것이 갖다가 유치가 이루어질 때 그 어떤 벅찬 감동, 네. 이건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생생히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갖다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그동안 뭐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좀 우리가 보면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엊그저께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또 우리 4개 시도 지사들이 그동안에 이견이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걱정도 이제 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 조직위원회 구성 작업이 이제 속도를 낼 것이고 조직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되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개최 때까지 여러 제반 준비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그 4개 시도 의회도 아까 말씀드린 정례적인 저희들만의 어떤 그 회합을 통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은 저희가 차질 없이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활동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의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 가장 그러니까 좋았던 일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의 성과로서 정말 일하는 충북 의회성을 보여줬다. 뭐 객관적인 수치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의장으로 가장 보람이 있었고 정말로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큰 불협화음 없이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극히 아주 극소수의 일부 의원의 일탈로 인해서 잠시나마 우리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뭐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좋은 기억만 남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164만 충북 도민 여러분, 그동안 저희 충청북도에 보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35분의 충북도 의회 의원님들은 각자의 지역과 역할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 의회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충북 발전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무더위와 장마에 늘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하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또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MBC 충북 특별 대담, 취임 1주년 황영우 충북도 의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